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과거에서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끔가다 제가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제가 요점만 뽑아서,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손절하고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끝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손절은 언제 해야 되나?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손절은 이제 보통 이제 차트 형태를 이용, 뭐 예를 들어 MACD, RSI, 그리고 기본 이제 이동, 평균선, 저항선 등등 이런 이제 지표를 보고 이 지표가 이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면은 파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MACD나 RSI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에 MACD, RSI 제목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몇 프로 이하면 손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뭐 3% 이하, 5% 이하 떨어지면은 바로 팔겠다. 이런 이제 룰을 본인이 만들고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 예를 들어 기대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 회사가 이때쯤이면 뭐 이런 이제 정보가 나오고, 뭐 이 다음 달쯤이면은 뭐 이런 이제 정보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결산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런 수치가 늘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수주 잔액이 늘면서 향후 이제 매출에 크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수주를 못 받은 상황, 아니면 결산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본인 시나리오가 무너지면은 그럴 때 이제 손절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손절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 이제 이 1번을 포함해서 주변 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손절을 하는지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수치를 명확히 정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이하, 보통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해요. 자산의 뭐 3%, 2, 3%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 3%나 뭐 5%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몰빵 투자를 안 하는 이상 이 자산 전부를 한 종목을 살 리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중에서 500만 원을 샀다 했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의 한 3%가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하면은 5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6%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의 3%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500만 원에 30만 원은 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자산의 몇 프로를 손절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의 몇 프로가 되는지 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지인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칼 같아가지고 그 이제 수치가 되면은 무조건 이제 손절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주로 이제 스윙, 되게 이제 단기적인 그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손절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동평균선 그리고 저항선.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저항선을 밑으로 뚫는 형태가 나타나면은 주로 이 차트 트렌드가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100% 맞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밑으로 뚫었다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트렌드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이제 메디네토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제 단기간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약세를 보인 것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제 뭐 선을 이제 선 그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최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일봉들이 있죠. 이걸 이제 선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을 수 있죠. 이제 맞닿는 선에 그럼 여기도 이제 약간 이 선을 이제 도달하고 좀 이제 저항하나 싶더니 다시 이제 밑으로 뚫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건 약간 이제 급격한 선인데 이거 이제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선에 닿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이제 유지를 못하면은 밑으로 하락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선이 이제 급격할수록 되게 이런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경향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급격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이제 선은 금방 무너지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선, 그러니까 저항선 말고 단순히 이제 이동평균선 보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이제 이 날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25일선, 50일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뭐 30, 60, 80 해도 되시고 이제 본인의 그런 룰이 있으면 룰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을 여기서 이제 저항을 못하고 밑으로 뚫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락하고 마지막 이제 장기선도 반등을 못 보이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제 하나의 손절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방법. 또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이제 베이스 마더즈 종목이 이제 상위 종목에 상장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회사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제 아실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는 되게 트렌드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죠. 이제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 선에 딱 반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딱 이렇게 그리면서 오르는 형태. 이제 그리고 이때쯤 보면 좀 괴리가 이제 있다 하더니 여기서 이제 좀 반발하다 싶더니 이제 밑으로 들었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이런 이제 선을 한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후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투자자 심리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이거는 반대로 또 응용할 수 있는데 이 윗선을 이렇게 또 이제 그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죠. 이게 다 차트가 맞닿죠 위에. 그럼 이제 이것도 반대로 이거를 또 위로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항선을 그어서 그 선을 어떻게 차트가 밑으로 뚫고 아니면 위로 뚫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참고하는 방법 아셨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깨끗한 이제 반등 라인을 그리나 싶더니 다시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되게 이제 단순하지만은 차트는 분석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이것저것 지표를 응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단순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저항선, 이동평균선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꿀팁인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매량 이제 하루 그 매매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주로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그런 차트에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단숨에 이렇게 이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바리오골프, 제가 이제 작년에 샀던 종목인데, 이때 이제 크게 제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이때 이제, 자 이때 매매량을 보면은, 이게 매매량이거든요. 보면은, 자 고점을 찍었을 때 제일 이렇게 큰 매매량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되게 매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형태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때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후로는 이제 아무래도 매수세, 매도량 모두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를 볼 때 급격하게 이렇게 단기간 오르면은 한번 이렇게 큰 매매량이 나타난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가 매도의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팔지 고민을 하면은 이 전에 비해서 매도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도 나쁘진 않아요. 이때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후로 더 이제 매매량이 커지면서 이때쯤이면 이제 매도 이제 신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되게 책 같은 데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경험상 되게 이제 주로 이런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 특히 이제 스즈요시마또 작년에 이것도 한번 크게 올랐었죠.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이 세 개가 어마어마하죠, 이 매매량이. 그래서 이때 매매량이 엄청나요. 전에 이런 이제 평소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매매량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첫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통 같으면 이때 이제 빠져야 돼요. 이때 빠져야 되고, 그 다음은 이때로 근데 많아요. 그 다음도 많고 그 다음도 많아서, 이런 이제 와중에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고점은, 이때는 이제 크게 이제 찍었지만은, 물론 이제 이때 상한가여서 이제 매매량이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이때 이제 거의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보통 이제 매매량이 피크로 찍었을 때 그 후로 이제 점점 적어지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고점은 못 잡더라도 이제 평균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르는 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매매량을 잘 봐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손절이라 보다기는 이제 그 익절하는 타이밍에 관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손절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이익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제 방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이기 때문에 손절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이제 카페 멤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스윙,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은 뭐 단타나 스윙은 손절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뭔가 이제 기다려지는, 호재를 기다려지거나 아니면 향후 좀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유를 하는 편이고, 주로 이제 주가 하락이 회사 문제인가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이거를 저는 많이 보는데, 단순히 그냥 하락장, 시장이 안 좋아서 그거에 연동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면은 어차피 좋은 회사는 다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 문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이제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복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끔 강조 드리지만 do nothing, 기본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려고 안 해요. 기본적으로 홀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주식은.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이제 자산을 제일 많이 불리는 사람은 주식 계좌를 보는 걸 까먹거나 아니면 이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계좌를 이제 남겨두고 이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계좌를 발견했을 때 그 계좌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굉장한 걸로 변해 있다, 뭐 이런 이제 농담을 제가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장기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저는 경험상 좋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한 막 이렇게 뭐 회전시키는 거 있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또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기는 내 목표치가 있으면 그때까지 갖고 간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하나 이제 뭐 저는 이제 손절하는 경우는 더 좋은 종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를 여지가 많은 종목을 이제 발견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그 종목을 손절하고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끔 이제 유동적으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이기 때문에 주로 계속 보유를 하는 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절했는데 다시 폭등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이제 그런 투자 스타일을 미리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건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룰대로 계속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맞는 그런 투자법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멘탈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싫다 이러면은 손절을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자산 상황이나, 뭐 투자 이제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이제 성향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걸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향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